양치도 잘한 것 같은데 왜 입냄새가 날까 고민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취는 입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입안의 문제보다는 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취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경우에는 입안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원인은 입안이 아니라 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냄새였던 거죠. 최근에는 편도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구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입에서 똥냄새가 계속 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어서 편도 결석을 속된 말로 입똥, 목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편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서 국외 편도가 있고 인두 편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젖 양 옆에 보이는 부분, 흔히 편도선이라고 얘기하는 곳을 국외 편도라고 하고요. 코, 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인두편도라고 합니다. 편도는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는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코와 입으로 침투하는 세균을 1차 방어하는 림프 조직입니다. 가장 최전방에서 싸우는 기관이 바로 편도인 거죠. 노출이 쉽고 직접 세균과 싸우다 보니 약해지면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합니다. 주로 어렸을 때 편도선염 한 번쯤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도 편도선염이 많이 생기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편도라고 하는 기관이 점점 퇴화하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는데요. 물론 성인 중에서도 편도선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목감기와 다른 점은 보통 감기 오려면 목이 막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침 삼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목감기라고 얘기하고요. 편도선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고열입니다.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해열제를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게 바로 편도선염이죠. 열감기 같은 경우나 목감기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 물론 이제 오래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편도선염은 약을 먹어도 열이 잘 떨어지지 않고요. 특히 저녁에 열이 더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편도 결석이 왜 생기냐면요. 일반적으로 편도는 굉장히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이곳에 염증이 발생되거나 염증이 가라앉게 되면 홈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걸 편도와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시작하고 편도의 분비물과 엉켜서 단단해진 상태를 편도 결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선천적으로 편도가 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편도 결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편도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그곳에 음식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면서 편도 결석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도 결석은 돌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고요. 말랑말랑하긴 한데 이 안에 뭔가 이물질처럼 끼기 때문에 결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청결입니다. 아무래도 구강이 청결하지 않고 편도 결석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구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목의 이물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편도 결석의 크기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는 엄지손가락만큼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편도 결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글이 중요합니다. 식후에 양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본인이 직접 편도 결석을 제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봉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되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도 조직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누르게 되면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요. 상처를 입게 되면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채기를 하거나 양체질을 할 때 혹은 식사를 하면서 자연 형태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꼭 지금 바로 빼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시면 뭐 한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제거는 가능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마취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제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이하의 아이들은 편도선 수술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도선이 1차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편도 결석이 한번 생기면 사실은 재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패인 구멍은 잘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양치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30분 정도 있다가 양치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씹게 되면 잇몸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잇몸이 이완되면서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 바로 양치하시기보다는 한 30분 이상 지나고 나서 양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 최대한 잘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치뿐만 아니라 이어서 가글을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가글액을 이용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꼭 굳이 가글액이 아니더라도 소금물을 가지고 가글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맹물로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글을 하실 때 물의 온도는 뜨겁든 차갑든 관계없이 가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렸을 때 편도선염을 많이 앓으셨던 분이라면 특별히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편도선염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도선염이 없다 하더라도 평상시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폴리스 같은 것들을 충분히 챙겨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